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한 달도 안 돼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5천 명대에 이르는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 오미크론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혜택 적용 시설도 실내 다중이용 시설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자, 송년회와 여행 또 출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했던 연말 대목을 또 잃게 됐다며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활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미크론과 확진자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호 강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확진 사례도 확인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방역 대책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전라남도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가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9.4% 늘어난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에서 처음으로 귀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어촌살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귀어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국내에서도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일상 회복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전남 지역의 방역 대책 알아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보고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적 모임 제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은 앞으로 4주,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도 8명으로 가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시기는 12월 6일부터 이제 4주간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유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목사 부부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전라남도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 방침을 적용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4차례 진단검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해제됩니다. 확진자가 자차로 이동할 경우 동승자는 10일 동안 능동 감시하고 2, 3일째에 PCR 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일 기준 전남 지역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과 독일, 네팔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지만은 해외에서 입국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발생한 수도권이라든가 인천, 경기 쪽에 방문을 자제하고요. 또 해외 입국자 격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등의 감염 의심자는 PCR 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접종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오미크론의 확산 가능성에 지역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치료 병상 효율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원활한 재택치료를 위해 도내 25개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해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체온계와 해열제, 소독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한라인을 구축하고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과 응급 전원용 병상 상시 확보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처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소아나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유로 보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022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액보다 높은 8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국비 예산이 8조 3,91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라남도가 요청한 7조 6,671억 원보다 9.4% 증가했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의 1조 6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안 비금과 암태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과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경전선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등 지역 SOC 사업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또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비롯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팜 조성 사업 40억 원과 어촌호황 재생 사업 59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경전선 전철 사업에 2,400억 원이 반영돼 단선 비전철 구간인 보성 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 구간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남해안철도와 연결하여 목포 부산 간 소요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되어 교통 물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 용역비 15억 원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해양자원과 연계한 남해안의 관광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한반도 분화구 정원 조성 12억 원과 순천만 교량 교재 가설 40억 원 등 6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차량 설치 사업 33억 원과 호텔 리조트 조성 사업 108억 원이 반영되어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행정 분야의 한국섬진흥원 운영비 55개 사업 2,491억 원과 에너지와 전략산업 분야의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32개 사업에 1,15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8조 원이 넘는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김나영 아나운서. 네. 만약에 귀촌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생소한 지역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역시도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고흥에서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게 3년여 만에 귀화 과정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하면이 이제 어업을 위해서 귀촌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촌살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업 현장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신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귀농귀촌 행복학교에 교육생 10여 명이 모여 수업에 열중합니다. 수업 내용은 귀농이 아닌 어촌살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귀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40여 명이 귀화하는 등 고흥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이 꾸준히 생기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이번 과정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기업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는 83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전체 사업비는 180억에 달하며 이는 전남 전체 사업비의 40%에 달합니다. 기업 교육의 수요도 증가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은 일주일 동안 이론 수업과 어업 현장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귀여인을 위한 법률 상식부터 전라남도의 귀여 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 전략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귀여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언니랑 형부가 이제 여기 귀여하면서 이제 어업을 하는데 이제 같이 옆에서 보면서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귀여에 대해서
아직 많은 걸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행복학교를 통해서 이제 기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가지고. 고흥군은 이번 과정을 통해 예비 귀여인들이 고흥 어촌살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또 고흥 생활에 관심이 생겨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귀여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내년에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귀여학교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귀농에 이어 귀여 교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흥군이 귀촌 교육의 대표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시래입니다. 네, 사실 고흥하면 대표적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농 수업도 300명 가까이가 수료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귀농한 사람들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귀여 과정도 새롭게 시작된 만큼 고흥의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또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호 강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전 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6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0분쯤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의 B씨의 17톤 트럭에 추돌한 뒤 다시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뉴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키워드 바로 삭감입니다. 자, 여수 경도 진입도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시민단체 쪽에서 나왔는데요. 다도의 경관 훼손, 부동산 과잉 개발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예산을 없애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여수시는 이미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예산 73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결국 여수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73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업이 이렇게 자초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뭐죠? 네, 두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는 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야시장인데요. 이 순천의 관광 명소였던 아랫장 야시장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순천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방침에 따라서 아랫장 야시장을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야시장 상인들과 함께 재개장을 결정했고요. 먹거리와 공연에 필요한 시설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재개장식도 함께 열리는데 지역 예술인, 또 연예인 초청 공연과 행운권 추첨이 있다고 합니다. 순천의 밤을 밝혔던 아랫장 야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일 오전 9시 50분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도로에서 유료 저장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유료 저장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실려있던 경유 40리터가 누출돼 안전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교차로에서 유류차가 좌회전하고 승용차가 직진을 하던 상황에서 두 차량이 부딪혔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